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여러분들의 영어를 담당하고 있는 영어쌤 이정석입니다. 여러분들 얼굴을 보고 우리가 수업을 했으면 좋겠지만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우리가 만나지 못했죠. 거의 계약을 원래는 3월 2일 날 계약을 해야 되는데 지금 벌써 5월 말이 돼가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전까지는 우리가 모의고사 그리고 EBS 동영상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수업을 들었지만 이제는 교과서 진도를 나가야 될 시점이 된 거예요. 왜 그러한 상황이 됐냐면요. 여러분들이 27일 날 계약을 해서 학교에 나오잖아요. 그쵸? 그러면 이제 그때부터는 등교 수업이 진행이 될 거고, 그리고 6월 15일 날 1차 지필평가가 예정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거를 대비해서 이제 모의고사만 계속 나갈 게 아니라 교과서도 나가야 될 시점이 돼서 선생님이 직접 이 내용을 녹화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부터는 교과서를 준비하고 필기도구를 준비하고 있어야 됩니다. 왜 필기도구가 필요하겠어요? 당연히 여러분들이 책에 수업 시간에 배우는 내용을 필기를 해놔야 되기 때문에 당연히 필기도구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책을 당연히 여러분이 준비해서 지금 수업에 임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교과서 8쪽을 한번 펴봅시다. 8쪽. 자, 페이지 넘버 8 한번 펴봅시다.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Unit 1, Teens Around the World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일과의 제목입니다. 그죠? Unit 1의 제목이 되는 거죠. 그러면 하나하나 살펴볼게요. Teens 뭡니까? 10대들이겠죠. teen 하면은 우리가 10대라는 뜻인데 여기 s가 붙었으니까 10대들. 그리고 around 하면은 전치사입니다. 전치사. around 하면 전치사니까 뭐뭐 주위에, 뭐뭐 주변에 이런 뜻이고 the world 세계라는 뜻이네요. 세계. 그렇죠? 그러면 어떻게 해석하면 됩니까? 전 세계의 주위에 있는 10대들 이런 뜻이겠죠. 그죠? 세계에 있는 10대들 이렇게 해석해도 되고 그죠? 그러니까 전 세계 주위에 있는 10대들, 전 세계에 있는 10대들 이렇게 해석을 해주면 됩니다. 그죠? 그럼 여러분들이 제목을 알았으니까 이번 과에서는 10대들이 어떤 생활을 하고 있는지 여러분들하고 같은 나이에 다른 외국에 살고 있는 친구들은 어떻게 생활을 하고 어떻게 학교 생활도 하고 어떻게 그 자기 지역에서 살고 있는지에 대해서 이번 과에서 다룰 겁니다. 그렇죠? 선생님도 이 과를 처음 접하면서 외국에 사는 애들 어떻게 살고 있을까? 뭐 가까운 외국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우리가 알지만 우리가 평상시 접하지 못했던 나라에 살고 있는 뭐 유럽에 있는 친구들 또 저기 남미에 있는 친구들 이 친구들은 어떤 기후에서 어떻게 살고 있을까?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이번 과에서 배워보는 시간이 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8페이지를 받고 그 다음에 15쪽으로 옮겨보도록 하겠습니다. 15쪽 한번 찾아보세요. 15쪽으로 오면 그렇죠? 맨 위에 뭐라고 써 있습니까? Let's read라고 써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 영어 수업 때 주로 다룰 부분은 듣기 파트나 이런 쪽은 안 다룰 거고요. 우선 본문의 reading 파트랑 그 다음에 뒤에 우리가 넘어가 보다 보면 after you read 그 다음에 focus on form 요 부분 정도만 우리가 교과서에서 다루게 될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시험을 준비할 때도 요 부분에서만 시험 문제가 출제가 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부분에서 무엇을 공부하고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될지를 여러분들이 알면 될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한번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거기 굵은 글씨로 뭐라고 써 있습니까? Greetings from far and near. 그렇죠? Greetings from far and near. 그렇죠?
요 greet라는 뜻은 원래 동사죠. 동사로 인사하다라는 뜻입니다. 인사하다라는 뜻인데 이 뒤에 ing가 붙어서 명사 형태가 된 겁니다. 명사. 그래서 인사라는 뜻입니다. greetings 하면 인사라는 뜻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 from, far and near 이렇게 보니까 여기 전치사로 시작되죠. 전치사. from은 뭐뭐로 부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far and near죠. 그렇지? far는 멀리 떨어져 있는 거고 near는 가까운 걸 이야기하는 거니까 멀고 가까운 것으로부터의 인사 이렇게 해석을 해주면 되겠죠. from far and near를 뭐 다르게 또 해석을 하는 거는 도처에서 이런 뜻이에요. 도처. 선생님 도처라는 말이 뭐예요? 여기저기라는 뜻이겠죠. 그래서 도처에서의 인사 이렇게 해석해도 되고 뭐 멀리 그리고 가까운 곳으로부터의 인사 이렇게 해석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번 원어민의 발음으로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요. 여기 오른쪽에 여기 그렇죠? 여학생이 헤드폰을 끼고 있죠? 선생님이 그 직접 소리 파일을 가져다가 여기다가 삽입해 놓은 겁니다. 한번 우리 내용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Greetings from far and near. Have you ever thought about how teens on the other side of the world spend their time? What are their school lives like? How different are their lives from yours? The weather, environment, and geographical conditions must surely affect them. Here are 4 teens from different parts of the world introducing their lives. 예, 들어봤죠? 그럼 첫 문장부터 한번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Have you ever thought about how teens on the other side of the world spend their time? Have you ever thought? 그쵸? Have you ever thought? 그쵸? 요거로 시작되는 거 보니까 뭔가를 묻고 있구나. 그쵸? 의문문이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리고 뒤에 이렇게 퀘스천 마크 있으니까 당연히 의문문이겠죠. 그러면 Have you ever thought 하면은 이거 뭘 묻는 거지? 이렇게 생각해 봐야 되겠죠? 뭐를 묻는 걸까? 이렇게 생각해야 되는데 우리가 have로 시작돼서 질문하는 거를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현재 완료 시제라고 불러요. 현재 완료 시제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하냐면 have you ever thought이 PP 형태가 되는 겁니다. PP는 뭘 줄임말이냐면요. past participle, 즉 과거 분사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현재 완료 시제 하면은 have PP를 쓰는 겁니다. 근데 왜 이 현재 완료 시제가 어렵냐면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우리나라의 시제에는 이 현재 완료 시제라는 게 없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어떤 일이 시작된 게 현재까지 영향을 미치는 거를 현재 완료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과거에 어떤 행동을 하거나 어떤 사건이 벌어졌는데 지금 현재까지 영향을 미치는 거 이런 거를 나타낼 때 쓰는 시제가 현재 완료 시제예요. 그래서 이렇게 현재 완료 시제로 질문하는 것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have you ever thought 이런 식으로 진행되는 거는 현재 완료 중에 경험을 뜻해요. 그러면 경험은 뭐야? 뭐 해본 적 있어? 그렇죠? 과거에 어떤 일을 해봤어 내가. 응? 선생님은 과거에 외국에 가봤어. 뭐 호주에 가봤어. 그렇죠? 그러면 현재 선생님이 대화를 하면서 누군가가 내 친구가 너 호주에 가봤냐? 이렇게 질문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선생님 뭐라고 대답해요? 나 가본 적 있어. 이렇게 이야기할 때는 뭐야? 가본 건 언제입니까? 과거잖아. 선생님 10년 전에 호주를 가봤으니까 과거에 가본 거고 지금 대화가 이루어지는 건 현재잖아요. 현재에 이 대화에 영향을 미치는 거죠. 선생님의 뭐가? 경험이. 그래서 이렇게 질문하는 거는
뭐뭐 해본 적이 있니? 이렇게 하는 겁니다. 뭐뭐 해본 적이 있니? 현재 완료해서 경험을 뜻하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 thought은 무슨 뜻일까요? 원래 think라는 뜻이 있죠. 생각하다 이런 뜻인데 그거의 PP 형태입니다. 그러면 have you ever thought? 너 생각해 본 적이 있니? 이렇게 해석해 주면 되겠죠. 너 생각해 본 적이 있니? 그쵸? 그리고 여러분들 선생님 여기 ever가 무슨 뜻이에요? ever가 ever는 여기서 여러분들이 의미를 몰라도 되지만 선생님 같은 사람은 이런 거 모르면은 답답해 죽는 사람이라 선생님도 찾아보고 공부를 했죠. ever는 여기서 지금까지, 여태까지 이렇게 이런 의미를 갖고 있다라고 정도만 여러분이 알고 있으면 됩니다. 그래서 have you ever thought 이렇게 나가면 생각해 본 적이 있어 이런 뜻이죠. 생각해 본 적이 있어. 그 다음에 나오는 게 about입니다. about 전치사죠. 전치사입니다. 그렇죠? 전치사는 혼자 다니는 게 아니라 항상 친구를 데리고 다닙니다. 어떤 짝을 데리고 다니는데 어떤 짝을 데리고 다니냐면 명사를 데리고 다니는 게 그래서 전치사입니다. 그래서 전치사는 우리가 전치사구라고 부르거나 또는 전명구라고 부릅니다. 왜? 전치사 뒤에 항상 명사를 데리고 다니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는 about 뒤에 그럼 선생님 명사가 아닌데요? how로 시작되는 명사절이 온 겁니다. 예. 그럼 절은 또 뭐냐? 주어, 동사로 이루어진 것을 절이라고 합니다. 그쵸? 그러면 have you ever thought about까지 해서 그러면 너 뭐뭐에 대해서 생각해 본 적이 있어? 뭐에 대해서? How teens on the other side of the world spend their time. 그죠? how는 어떻게라고 해석하고 teens는 10대들 그리고 선생님이 여기 이렇게 묶어놓죠. 이렇게 묶어놓은 거는 여기도 힌트가 되네. on이 뭡니까? 전치사죠. 그죠? 전치사는 누구를 또 짝으로 데리고 다닌다? 그렇죠. 명사를 이렇게 짝으로 데리고 다니는 거죠. The other side. 다른 곳. 이런 뜻이니까 다른 곳이라는 명사를 데리고 다니고 얘는 또 앞에 있는 이 side를 꾸며주는 거니까 이렇게 꾸며주는 거니까 그리고 중요한 내용을 담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그럼 우리가 쉽게 한번 해석해 볼게요. How teens 그 다음 누구 해석하면 돼요? spend their time 이렇게 하면은 그쵸? 어떻게 해석하는 방법이 있냐면 10대들이 어떻게 그들의 시간을 보내는지에 대해서 생각해 본 적이 있니? 이렇게 해석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how는 어떻게 해석하는 거냐면 how 뒤에는 주어와 동사가 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금방 얘기했다시피 이 문장에서 주어는 누굽니까? 요 teens가 주어가 되는 거고 요 spend가 뭐가 되겠어요? 동사가 되는 거예요. 선생님이 그래서 how 플러스 주어 동사는 어떻게 해석한다? 주어가 어떻게 동사하는지 이렇게 넣어서 구체적으로 해석해 주면 돼요. 그럼 여기다 그대로 넣어볼게요. 그죠? 주어 가잖아요. 그죠? 원래 주어는 은는이 가를 집어넣으니까 그렇게 해석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teens가 주어라고 그랬으니까 teens가 주어니까 10대들이 그쵸? 어떻게 그들의 시간을 보내는지에 대하여 생각해 본 적 있니? 이거잖아요. 그쵸? 10대들이 그들의 시간을 어떻게 보내는지에 대해서 생각해 본 적이 있니? 이렇게 해석해 주면 돼요. 그런데 여기 이제 전치사구가 또 나왔죠. 그죠? 우리 전치사구가 나왔으니까 on the other side of the world니까 그쵸? The world는 세계니까 세계의 다른 곳에 있는 10대들이 그쵸? 10대들이 어떻게 그들의 시간을 보내는지에 대해서 생각해 본 적 있니? 이렇게 해석하면 되잖아요. 그쵸?
여기서 동사 spend는 무슨 뜻이냐면 시간을 보내다. 만약에 뒤에 돈 같은 게 나온다. 그러면 돈을 쓰다 이런 뜻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기서는 얘가 동사니까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뒤에 있는 전치사 요 on the other side of the world까지 집어넣어서 요 부분, 여기 how 부분만 한번 해석해 볼게요. 전 세계의 다른 곳에 있는 10대들이 어떻게 그들의 시간을 보내는지에 대해서 생각해 본 적이 있니? 이거죠. 그렇죠? 이제 쉽죠? 선생님, 근데 너무 문법만 하시는 거 아니에요? 선생님이 가르쳐 주는 거는 당연히 문법이겠죠. 근데 문법을 왜 알아야 되면 문장의 구조를 파악하기 위해서, 문장의 구조를 이해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부분들이 있어요. 모든 문법을 알 필요는 없어요. 근데 반드시 우리가 정확하게 의미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알아야 되는 문법 사항들이 있어요. 그래서 how 다음에 주어 동사 나오면 주어가 어떻게 동사하는지 이렇게 해석하면 어느 문장이든 how로 시작되고 뒤에 주어하고 동사가 오면 무조건 100% 이렇게 해석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how가 또 얘는 주어 동사만 오는 게 아니라 뒤에 또 형용사나 부사가 오고 나서 주어 동사가 이렇게 와요. 이럴 때는 얘 해석 어떻게 하냐면 여기서 이럴 때는 이 how가 어떤 뜻을 갖게 되냐면 얼마나로 바뀝니다. 얼마나로 바뀝니다. 그래서 형용사 만약에 how 뒤에 형용사 주어 동사가 이렇게 왔다. 그러면 주어가 얼마나 형용사 하는지 이렇게 해석을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부사가 왔다. 이제 부사가 올 때는 이렇게 부사가 오면 주어가 얼마나 부사하게 동사하는지 이렇게 해석하는 겁니다. 근데 왜 여기 동사가 또 따로 나왔어요? 왜 그러냐면 여기서 부사는 동사를 이렇게 수식해주는 역할을 해요. 동사를 수식해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how가 나왔을 때 how 뒤에 바로 명사 주어가 나오고 그 다음에 동사 나왔을 때는 어떻게. 근데 how 다음에 형용사나 부사 나오고 주어 동사 나왔다. 이럴 때는 얼마나라고 해석하면 됩니다. 그렇죠? 여기까지 잘 따라오고 있죠? 그 다음 문장 가볼게요. What are their school lives like? 그렇죠? What like 하면은 뭐뭐시 어때? 어떠니? 그쵸? 그거를 질문할 때 쓰는 겁니다. What like? 근데 뭐가 어떠냐? Their school life. 그들의 학교 생활이 어떠해? 걔네들 학교 생활은 어때? 어떻게 지낸대? 어떻게 살고 있대? 어떻게 학교 생활한대? 이렇게 해석하는 거죠. 그리고 how different 드디어 나왔네. different 뭡니까? 다른이라는 뭐? 위에서 배운 형용사네요. 그죠? 형용사. 그러면 얼마나 다른지, 뭐가 얼마나 다른 겁니까? 그들의 생활. 그러니까 뭐와 다른 거야? From yours. 그렇죠? yours는 뭐를 가리킬까요? your live를 얘기하는 거겠죠. 그렇죠? your lives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너의 생활과 그들의 생활이 얼마나 다른지, 그치? 얼마나 다를까요? 얼마나 다를까? 이거를 질문하는 겁니다. 그래서 what like는 뭐뭐이 어때? how는 얼마나라는 뜻이라고 해석해 주는 게 좋고, 그 다음에 여기서 be different from 뭐뭐와 다르다라는 뜻을 갖고 있는데 원래 이 be different from에서 different가 how 바로 뒤로 옮겨진 문장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의미 파악만 하고 지나가면 되니까 별로 어렵게 생각하지 않아도 됩니다. yours는 your lives가 되는 겁니다. your lives를 줄여서 쓸 수 있는 거죠. 그죠? 소유 대명사로 쓴 겁니다. 그래서 yours는 소유 대명사고요. your lives는 your는 소유격이고 이거는 명사잖아요. 그렇죠? 소유격과 명사를 합친 말이 뭐다? 소유 대명사다. 이렇게 알고 가면 됩니다. 뭐다? 소유격. 소유격과
뭐 소유격 있지? 나의 하면 뭐예요? my, 그의 하면 his, 그녀의 her, 그쵸? 이렇게 가는 거죠. her present 하면은 그녀의 선물 이런 뜻이죠. 그의 자동차 하면 뭐라고 볼게요? his car 이렇게 해석하면 되겠죠. 그러면 너의 너의 생활 이런 뜻이니까 your lives가 되는 건데 이거를 하나로 소유대명사로 쓰면 yours 이렇게 되는 겁니다. The weather, environment, and geographical conditions must surely affect them. 그죠? The weather 하면은, 그쵸? 날씨죠, 날씨. environment 하면 뭘까요? 환경을 얘기하는 거죠. 우리 주변 환경을 얘기하는 겁니다. And geographical conditions. geographical condition 하면, geographical 하면은 지리적인, 지리학적인 이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conditions 하면은 조건, 상황 이런 걸 얘기하는 거니까 날씨, 환경, 지리적인 조건들이 must surely affect them. must 하면은 두 가지 뜻으로 해석해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뜻 뭐가 있을까요? must. 뭐뭐 해야 한다. 그렇죠. 그런 뜻이 있죠. 또 하나 뭐 다른 뜻이 있을 텐데 뭐뭐임에 틀림없다 이런 뜻입니다. 두 가지로 사용이 되는데 이거는 문장에서 어떻게 쓰였는지 그거를 의미상으로 파악을 해야 됩니다. 여기서는 뭘까요? 뭐뭐임에 틀림없다 이런 뜻입니다. 근데 여기 뒤에 그거를 확실히 설명해 주기 위해서 surely가 나왔네요. surely가 뭔데? 선생님 금방 말했죠. 확실하게 이런 뜻이. 확실하게 틀림없다, 뭐뭐임에 틀림없다 이런 뜻이죠. must surely affect them 이렇게 나왔으니까. 그러면은 여기서 affect는 동사죠. 그쵸? 무슨 뜻일까요? 뭐뭐에 영향을 미치다 이런 뜻입니다. 뭐뭐에 영향을 미침에 틀림없다. 이제 틀림없다 이렇게 해석해주면 되는 거죠. 근데 뭐에 영향을 미치는 거야? 그들이 누군데? 그들. them. 그들이 누군데? 다른 지역에, 전 세계 다른 지역에 살고 있는 그 친구들, 여러분들하고 같은 그 10대들을 얘기하는 거죠. 그렇게 해석해도 되고, 그들의 학교 생활이라고 해석도 해도 돼요. 여기서 them은. 됐죠? 그러면 the weather, environment, and geographical conditions must surely affect them. 날씨, 환경, 그리고 지리적인 조건들이 그들에게 영향을 미침에 틀림없다. 이렇게 해석해 주면 됩니다. 그 다음 넘어갑니다. Here are 4 teens from different parts of the world introducing their lives. Here are 하면요. 앞으로 이제 문장에서 here are가 나오면 어떻게 해석한다? 여기에 뭐뭇이 있다라고 해석하면 됩니다. 여기에 뭐뭇이 있다. 여기에 뭐뭇이 있다 이런 뜻이죠. 그럼 here are 4 teens. 여기에 4명의 10대들이 있다. 여기에 4명의 10대들이 있다. 이렇게 해석해 주면 되는 거예요. 그럼 여기 teens까지 문장이 완벽하게 끝난 거예요. 원래 here은 우리가 부사고 are는 동사고 4 teens가 원래는 주어인 거예요. 그래서 문장이 다 완벽하게 끝난 거예요. 근데 뒤에 이제 from으로 시작되는 요거는 또 뭘까요? 예, 맞아요. 전치사 구입니다. 전치사 구. 전치사로 시작되잖아요. from이 전치사 뭐뭐로 붙었고 뒤에 또 명사 누구 붙었습니까? parts라는 명사가 붙었고 또 여기 전치사가 누구 꾸며주는 거죠? 여기 이렇게 파트를 이렇게 꾸며주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4명의 10대들인데 어떤 4명의 10대들이냐는 것을 누가 뒤에 있는 전치사 구가 꾸며주는 거예요. 이렇게 꾸며주는 거예요. 근데 어떤 4명의 10대들이에요? Different parts of the world. 전 세계의, 그죠? 전 세계의 다른 지역에 있는 4명의 10대들이 여기에 있다. 이런 뜻입니다. 전 세계 다른 지역으로부터의 온 4명의 10대가 여기 있다. 이렇게 해석해도 돼요. 그러면 여기까지 문장이 완벽한데 또 introducing their lives. 예. introducing their lives. 이렇게 붙었어요. 아, 이건 또 뭐야? 또 여기 왜 ing가 붙어 있대?
그럼 여러분들은 ing가 붙으면 뭐부터 생각이 납니까? 아, 선생님 같은 경우는 얘 동명사인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동사에 ing 붙이면 동명사 아니야? 이런 생각도 갖게 되는데 좀 더 공부해 본 사람은 다른 것도 될 수 있구나. 그렇죠? 다른 게 뭐가 될 수 있어? 분사가 될 수 있구나. 분사는 또 뭐고? 동명사는 또 뭐야? 우선 동명사부터 설명할게요. 동명사. 우리 이름 속에 다 들어있어요. 동명사죠. 동사를 가져다가 무슨 역할 하라고? 명사 역할 하라고 시킨 게 동명사예요. 동사를 가져다가 명사의 역할을 하게끔 한 품사 동명사입니다. 그럼 또 분사는 뭐야? 분사는요. 똑같이 원래 동사 출신이에요. 여기 introducing이라고 되어 있지만 원래 introduce라는 단어를 알죠? 여러분들이 소개하다 이런 뜻이지. 소개하다 이런 뜻이죠. 그래서 우리가 내가 다른 사람한테 나를 소개할 때 우리 맨날 외우듯이 표현하는 영어 표현 문장이 있어요. Let me introduce myself. 나에 대해서 소개할게요. 이런 뜻입니다. 그러면 이 introduce는 뭐에서 왔다? 동사다. 근데 여기 ing가 붙었어요. 근데 명사 역할을 할 경우에는 동명사인데 여기서는 명사 역할을 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뭘 하고 있냐면 앞에 여기 14th를 뭐 하고 있다? 꾸며주고 있다. 꾸며주고 있다. 그러면 여러분들 명사를 꾸며주는, 명사를 수식해주는 품사 뭐가 있습니까? 형용사가 있죠. 맞아요. 그러면 여기 introducing이 형용사의 역할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분사라는 건 뭐냐면 동사를 가져와서 무슨 역할 하라고? 맞아요. 형용사 역할을 하라고 만든 품사가 분사인 거예요. 근데 ing를 붙였을 때는 무슨 분사? 현재 분사. 그 다음에 아까 우리 have you ever로 시작됐을 때 pp라고 하는 애는 과거 분사입니다. 그러면 현재 분사는 무슨 뜻을 갖고 있을까요? 능동, 즉 뭐뭐 하는 이라는 의미와 진행, 뭐뭐 하고 있는 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현재 분사는. 그럼 과거 분사는 어떤 의미를 갖고 있을까요? 그렇죠? 수동의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뭐뭐 당한, 뭐뭐 받은, 뭐뭐 된 이런 뜻을 갖고 있고 또한 과거 분사는 또 무슨 의미를 갖고 있냐면 완료의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아까 현재 완료로 시작되는 질문 내용이 있었잖아요. 앞 페이지에서 have you ever thought about 이런 식으로 갈 때 그럴 때 완료의 의미도 있습니다. 뭐뭐 된 이런 의미로 쓰입니다. 그러면 여기서는 introducing이 누굴 꾸며준다? 예, 요 14th를 꾸며주는 거죠. 얘를 꾸며주는 거니까 어떤 4명의 10대들이라고 해요. introducing은 소개하는 거니까. their lives, 그들의 생활을 소개하는 4명의 10대들이 여기에 있다. 이런 뜻이겠죠. 그렇죠? 그럼 두 가지로 우리가 나눠서 생각해 봐도 돼요. 여기에 세계의 다른 지역으로부터 온 4명의 10대들이 있다. 이거 하나랑 Here are 14s introducing their lives. 여기에 그들의 생활을 소개하는 4명의 10대들이 있다. 이 두 가지를 이제 합쳐서 해석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석하면 될까요? 여기에 그들의 생활을 소개하는 세계의 다른 지역에 살고 있는 다른 지역으로부터 온 4명의 10대들이 있다. 다시 해석해 볼게요. 그들의 삶을 소개하는 세계의 다른 지역에 있는 다른 지역으로부터 온 4명의 10대들이 여기에 있다. 이렇게 해석해 주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introducing은
현재 분사로 뭐뭐 하는 이라는 뜻으로 해석하면 되는 거니까 소개하는 이런 뜻입니다. 좀 시간이 좀 많이 걸려도요. 우리는 정확하게 알아야 되고 선생님이 아까 얘기했죠. 선생님 이름이 뭐죠? 정석입니다. 정석대로 선생님은 설명을 해줍니다. 대충 지레짐작, 두루뭉실 이렇게 해석하는 거 제일 싫어하는 사람입니다. 정확하게 여러분들이 문장의 구조, 주어가 어디 있고 동사, 주어 동사만 여러분들이 문장에서 파악을 하면 웬만한 문장들은 단어만 알면 해석이 되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요. 그렇게 접근하면 됩니다. 그쵸? 5줄 설명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렸죠? 근데 그래도 정확하게 아는 게 중요하니까. 그 다음 밑으로 내려와 보면 거기 find it이라고 있죠. find it. 그것을 찾아라. 그냥 쉽게 얘기하면 찾아라 이런 뜻입니다. 뭘 찾으라는 거야? 그쵸? 뭘 찾으라는 겁니까? What does them refer to in line 4? What does them refer to in line 4? 네 번째 줄에 있는 그치 them이 가리키는 게 무엇이냐? them이라는 건 선생님 여기 있죠? 여기 빨갛게 표시해 놨어요. 여기 them. 요게 가리키는 게 뭐라고 그랬어요? 아까? 그쵸? 영어로 대답하면 teens on the other side of the world. 그죠? 뭡니까? 다른 지역에 있는 10대들. 그죠? 다른 지역의 10대들 이렇게 해도 되고 다른 지역에 사는 뭐 10대의 학교 생활 이것도 되는 거예요. 그죠? teens on the other side of the world. 이렇게 쓰면 되는 겁니다. 됐죠? 그쵸? 거기서 좀 더 내려오면 뭐가 또 있습니까? questions가 있네요. questions. Number 1. What factors affect the lives of teens? What factors affect the lives of teens? what은 무엇이냐? factors 하면은 뭡니까? 어떤 요인이 있냐? 자, 무슨 요인이 있냐? 요인이 뭐냐? 뭔 요인? affect. 뭐뭐에 영향을 미치다. The lives of teens. 10대들의 삶에, 10대들의 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무엇이냐? 어떤 요인들이 있냐? 뭐라고 그랬어요? 여기 있죠? 여기로 가면. Weather, environment, and geographical conditions. 얘네들이 영향을 미친다고 돼 있죠? 그렇죠? 그러면은 답은 뭐가 될까요? 그쵸? The weather, environment, and geographical conditions affect them.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렇게 적어주면 되겠죠. 그쵸? 이걸 풀고 났더니 밑에 또 네모칸으로 되어 있는 단어들이 있죠. 근데 선생님은 단어는 따로 설명을 안 해줘요. 원래 이제 우리가 등교 계약을 했을 경우에는 단어 정리한 거를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나눠주지만 선생님 수업 시간에는 따로 단어를 설명 안 하는 이유가 벌써 이미 어디에서 이 본문 내용에서 이미 그 뜻을 다 적어주잖아요. 선생님이 요 PPT에다가 이렇게 다 적어주잖아요. 그럼 거기 environment는 환경이라고 했고 geographical은 뭐라고 했습니까? 지리적인, 지리학적인. 그죠? 그 다음에 condition은 뭐라고 했습니까? 조건, 상황. 그 다음에 affect는 또 뭐라고 했습니까? 뭐뭐에 영향을 미치다. 이런 뜻 아닙니까? 근데 선생님 본문에서 하는데 구태여 또 이렇게 다뤄줄 필요가 없을 것 같아서 그죠? 선생님은 따로 단어 밑에 있는 설명 안 하지만 지금 우리가 얼굴을 보고 하면은 그냥 빨리빨리 쉽게 설명할 텐데 저 얼굴을 보고 있지 않아서 선생님 그냥 이렇게 진행을 하는 거니까 여러분들 이해를 해주세요. 벌써 15쪽이 끝났죠. 그러면 다시 이제 어디로 넘어가면 됩니까? 16쪽으로 넘어가 봅시다.